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 딱 맞는 노후를 위한 집 찾기라는 제목으로 고령자 주거, 노후 주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수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목에서 담겨 있듯이 나에게 딱 맞는 노후를 위한 집 찾기, 무척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송 출연을 요청받고 어떤 제목을 지어야지 좋을까 하는 생각을 꽤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령자 주거 하면은 노인주택, 고령자주택, 실버타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은 많은 그 중장년 당사자들께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노후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나에게 딱 맞는 의미는 우리가 노후를 위한 집에 있어서 그 모두를 위한 그 동일한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노후 주거 솔루션이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제 이 노후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무척 좀 압박을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더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노후를 생각할 때 많이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또는 이제 너무 공포에 압도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또 외면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은데 사실 그 노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과연 나에게 딱 맞는 노후를 위한 집 찾기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거를 이야기할 때 최근에 이제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령화가 하루 이틀 진행된 것은 아닌데 초고령 사회 진입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고령화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큰 이슈가 이제 이 고령자의 주거 문제에 대한 게 이제 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다소 낯선 제목으로 이 고령자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제 제대로 된 고령자 주거에 대한 용어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다소 이제 낯선 언어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배경인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이제 노후를 이제 두려워하지만 사실 준비된 노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많은 노후 준비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주거의 안정이 우리 노년의 삶에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 주거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먼저 제 소개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 공동체 주거 활동가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저를 설명하고 다녔는데 한 10여 년 전쯤에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노후 주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공동체 주거라는 주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주택의 이제 주민으로 살고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좋아서 이런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문제는 과연 노년에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이야기들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리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글도 쓰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의 강의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령자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들을 좀 나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선택했던 공동체 주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눌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의 이름은 이제 공동체 주택 여백이라는 이름의 이제 공동체 주택인데요. 저는 이제 전혀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이웃들을 만나서 한 10여 년 10가구가 모여서 함께 보시다시피 북한산이 보이는 고양시 인근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첫 문제 제기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노인을 위한 집은 없다. 뭐 보신 그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영화도 있었죠. 뭐 그 영화의 내용은 좀 다소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청년, 신혼부부 가장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노인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에 관련된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이제 그 실감을 하실 겁니다. 그 대다수 이제 이 중장년, 이미 노인이거나 이제 그 노년을 앞두고 있는 이 우리 세대들한테 이제 이 현실을 보면 이제 이 부동산 자산이 80%일 정도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하고, 결국 그 현상은 정말 가진 건 집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집이 이제 단순히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만이 아니라 나의 이제 노후를 지켜야 되는 이 노후 대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 상당히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인가, 그다음에 과연 또 요즘 주거가 이렇게 불안정성이 심한데 나는 이 집을 지킬 수 있나, 이제 이런 좀 의문을 우리가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을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시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집이 이제 또 이 노후에 대비한 자산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집이라는 게 사는데 편함은 이제 충분했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서 지내보면,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여태까지는 뭐 편하게 지낸 공간이었던 집이 다소 낯설게 다가옵니다. 집은 정말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웃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이웃들과 마주치는 게 이제 최소화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이제 보호되고, 대부분의 이제 그 소통은 이제 관리실을 통하게 하고, 이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이 삶의 이 중심이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 그 이전에 내가 봤던 아파트라는 곳, 집이라는 공간이 은퇴 이후 나이가 들어서는 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고, 오래된 집들도 많고, 사실 이제 이 사람만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집도 사람도 함께 이제 나이가 드는데,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제 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무척 이 부담스러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책도 부재하고, 삶의 공간도 노인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이제 생활인들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마을과 집에서 과연 나는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인식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 주거, 고령자 주거의 이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나이 들어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초고령 사회, 장수 사회의 의미는 수명이 길어지고 노년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고,
근데 그 길어진 시간에 이 후반부는 사실 이제 이 노화의 시간이잖아요. 외롭고 늙고 아픈 시간. 이제 우리는 무척 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제 이 노력을 하고 그 활동들을 하지만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누구나 이제 다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과 사실 이제 노년의 시간에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의 환경이 달라질 텐데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좀 질문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어쨌든 구조적인 이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노년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들 부딪히는 어려움이 관계의 빈곤, 돌봄의 공백, 이제 이런 이 어려움이 우리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이제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다수의 이제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 개인적인 관심도 그렇고 오래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이 노후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로 이제 부각이 됐지만 사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노후 자금뿐만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관계와 공간의 솔루션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에서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방송을 틀면은 항상 건강식품, 약, 그다음에 보험, 여러 가지 이제 이 투자 상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불안한 노년들을 이 자극을 해서 이제 소비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아무리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도 이 주거가 흔들려서는 내가 사는 집이 안정되지 못하고 안전한 이 관계가 확보되지 못하면은 우리의 노년은 언제든지 불안하고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 들어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의 문제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내용은 작년 가을에 이제 일간지에 이제 소개된 내용인데요. 8억 자가 아파트 빼면 빈털터리 70대 독거남의 비극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70대 부산에 사시는 이제 이 70대 독거 남성 어르신이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을 맞이한 건데 사실 그 어르신은 이제 한 30년 가까이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해왔고 전기 가스가 다 끊어진 정도로 아주 이 극빈한 삶을 살아왔고 지역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어르신을 이제 좀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노력을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실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분이 이제 이 지원을 못 받았던 이유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가가 재개발 이 구역에 포함되고 해서 우리 시가가 8억 정도의 이제 이르는 이제 고가 자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적 지원의 이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 사례를 보면은 정말 이 집이 내 삶에 이제 안전망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실상 집에 갇힌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노후 준비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주거나 사회적 관계나 재정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조화를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제 할리우드 배우인 이제 진 해크먼이 이 아내와 반려견과 함께 이제 사망으로 발견돼서 안타까운 이 모두의 이제 좀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진 해크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좀 이
동떨어진 이제 이 주택에서 이제 사시다가 아내가 먼저 가시고 아내분이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먼저 사망을 하고 본인은 이제 또 이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꽤 장시간 이제 이 저녁 식사도 못 하고 그렇게 사망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후 주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노인의 집에 다양한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요양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뭔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노인 돌봄이 제공되는 노인의 이제 이 생활 공간, 이제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버타운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 노인주택, 노후주거에 할 때 가장 이 상징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이 이제 실버타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법상의 이제 이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모두 공식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노유자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종의 이제 노인을 위한 복지 및 주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버타운은 이제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좀 주거 환경도 좀 지역이나 이제 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공유 공간, 그다음에 이제 이 주거 서비스가 이제 결합이 되는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노년을 맞이한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이 주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어려움이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이 이제 무척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당사자들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다가 또 이제 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이 퇴거를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실버타운은 이제 사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공간이라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내가 익숙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가족이나 이런 관계로부터 좀 단절되는 이제 그런 현실이고, 사실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1차 상급 의료기관에서 이제 의료 행위가 이제 마쳐진 이후에 뭔가 이제 좀 장기적인 돌봄이나 이제 이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의료 시설인데, 사실 이 노년에 이런 좀 적정 돌봄이 이제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이제 또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 거주하는 것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좀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양원, 실버타운, 요양병원 모두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많이 마주하고, 우리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제 친지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모두가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의 집을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들은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 과연 내가 원하는 집인가? 집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이 의문이 남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을 위한 집에 이제 좀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모습은 이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인을 내가 살던 마을과 집,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내는 이 일종의 주거 정책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이 실버타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하게 이제 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도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그런데
또 일부 이제 또 그 이 실버타운이라는 것 그 주거 유형 자체는 사실 이제 돌봄이 연계된 이제 그 주거 시설인데 이 뭐 그 운영이 이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좀 그 피해도 이제 발생을 하고 요즘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 분양이 이제 금지가 되고 일부 이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실버타운이 이제 이 살아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보통의 이제 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급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이용하기 이제 어려운 이 유형의 이제 이 노인주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뭐 대다수의 노인들은 그 살던 집에서 이제 이 계속 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노년에 안전하게 이제 이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뭐 질병이나 사고나 이렇게 좀 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사실 적정한 돌봄이나 보호를 받기가 이제 좀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가족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가족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집에서 보호하거나 이제 돌봄을 제공하다 힘든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요양원 입소를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요양원, 인생의 이제 마지막 집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마을과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힘든 주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주거 정책의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노인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노인주택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보다 내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나이 들고 늙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통계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건데요. 뭐 한 70% 이상의 이제 이 노인들이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후 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살던 집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이제 살기를 원한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실이고요. 사실 집을 떠난다는 건 모든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공간도 변하고 익숙했던 관계와도 단절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환경들이 다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갑자기 어떤 이 낯선 규율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령기에 노년의 삶을 이제 이 힘들게 하는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고령기가 되어서 주거를 바꾼다는 거, 이사를 간다라는 건 이제 상당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 꽤 유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이제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뭐 내 집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사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되고 안전하고 익숙한 내 집에 살면서도 지역 사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활을 이제 공유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 주거의 안전, 그다음에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과 여가 이를 통해서 이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많이 착각하는 거는 나이가 들고 취약해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너무 안전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들을 제약하고 이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더 확실한 거죠. 노인이 되어도 똑같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이런 욕구들은 다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한 그 삶의 욕구는 노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되고 지켜지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노인의 집의 모습이다. 첫 번째 요소로서 내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좀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인이 되어서 특히 이제 이 나이가 후기 고령층이 될수록 제일 위험한 게 낙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지고 골절을 한번 이제 당하게 되면은 이제 무척 회복이 힘들고 오래가고 건강이 급속히 떨어지고 노쇠가 진행이 되면서 회복하기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낙상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집에서 사는 게 이제 중요하지만 노년기가 접어들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데 그건 대단한 건 아니고 정말 단차를 없애고 안전바를 좀 마련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들을 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좀 노년기에 안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개보수가 필요하고 조명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밝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은 내가 불편 없이 살고 있는지 몰라도 노후를 생각했을 때 이 집이 특별히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든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을 함께 이제 잘 관리하면서 사는 건데 결국 그 사항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나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건강 관리나 이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이제 커뮤니티, 사회적 연결. 사회적 연결을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공동체가 약화가 되고 핵가족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좀 변했고 핵가족조차도 점점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 1인 가구가 가구 구성으로 보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30%,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한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전통적인 관계,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또 새로운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 나한테 그런 관계망이 존재하는지 이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좀 경제적 안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장기화된 노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노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건데 노후에 사실 새롭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여의치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거 자산을 주거 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경제적인 잉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는 이제 주택연금도 이제 그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집을 좀 줄인다든지, 살던 집을 전세해주고 그 작은 집으로 이제 또 전세를 한다든지, 조금 좀 주택 인테리어를 좀 새로 해서 도시 민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또 뭐 좀 가까운 분들과 함께 공유주택을 한번 실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노년에 활동의 기회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 관계망도 확보하고, 일종의 경제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집에서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조건은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망,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이런 네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노년을 위한 마을과 집의 좀 다양한 형태를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좀 이 주택 개조를 통해서 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시니어 레지던스. 이제는 이제 단순하게 실버타운이 아니라 이제 좀 중산층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도 나오고, 저소득층을 위한 알뜰 실버타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노인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커뮤니티나 이제 이 복지시설도 이제 이 노년의 삶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고령자들이 이제 이 안전하고 이제 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이제 주민들의 교류나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노후주거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 가족과 함께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런 좀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또 다른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이제 이 사회적 관계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모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쭉 이 노후를 위한 주거에 한 조건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느슨하게 따로또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여백이라고 했는데, 여백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 주택이고요. 이 여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공동체 주거 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여러분 보신 이제 이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르목 향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1인 가구는 무조건 다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이제 혈연의 가족은 아니지만,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뭔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사례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노르목 향기의 사례는 경기도 여주 주록면이라는 곳에 이제 좀 전원주택들이 많은 이제 무척 풍광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할머니 70대 중반에 이제 1인 가구 여성들 할머니 셋이서 이제 함께 쉐어하우스를 짓고 사는 모습인데요. 두 분은 이제 비혼이셨고 함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은퇴 이후에 이제 이 전원주택 위주로 감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여주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면서
그 지역에 살던 또 다른 이제 또 한 분을 이제 또 친구분을 함께 이제 이 참여하셔서 그 세 분이 이제 그 집을 짓고 일종의 이제 공유주택을 짓고 함께 사는 모습인데, 이분들은 정말 그 활동을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함께 집을 짓고 세 분이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통해서 아이들 이제 이 방과 후 학교 이제 그 놀이 방과 후 학습 공간으로 개방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도 그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노르목 향기 세 할머니의 이제 이런 주거 사례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많이 좀 관심을 받고 공감을 얻어서 정말 여기저기 이제 언론에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고, 그 작년에는 세 분이서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녀오시고, 정말 은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은퇴 전보다 더 활발한 그 이 시니어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세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1인 가구 중심의 이제 그 공유 주거 사례는 뭐 출간된 지 좀 됐지만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혼 여성 둘이서 함께 이제 주거를 공유해서 이제 그 사는 뭐 이야기가 무척 많은 그 젊은 여성들의 이제 관심을 끌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집이 커진다, 또 이런 그 이 제목의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 그 최근에 나온 책의 이제 그 주인공들은 이제 또 한 30대 그 싱글 비혼 여성들인데, 사실 아파트가 이제 무척 너무나 이제 그 뭐 고가이기도 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그 1인 가구로서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주거가 환경이나 이제 그 조건이 사실 이제 좀 그 마음에 드는 주거를 선택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또 뜻맞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주거를 공유를 하면서 주거의 환경도 높이고 삶의 안정, 이런 사회적 관계망 안전함 그 환경도 확보하는 이제 이런 노력도 이제 그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홍성의 은퇴농장이라는 곳인데요. 뭐 그 방송에 소개됐던 이제 그 헤드라인 타이틀이죠. 도시의 삶을 정리한 노인들, 백발의 하숙생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노인 하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1인 가구나 이제 노인 부부 가구가 이제 한 그 10여 가구 이상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사시는 곳인데, 사실 노년에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일과 활동이 있어야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지낼 수가 있는데, 요 은퇴 농장에서는 이제 농장주께서 이 전체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그 공동 식사를 준비를 하고, 옆에 이제 그 농장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과하지 않은 정도의 이제 적정의 일을 하면은 그걸 이제 그 인근 생협에 이제 납품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 소득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이제 주거 환경, 대다수의 그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수도권이나 이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혼자서 아파트에서 이제 그 살기보다는 이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을 해서 오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정말 90이 훌쩍 넘으신 남성 어르신이 보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초고령 사회 그 진행이 되면서 이 노인주택이 공공에서도 약간씩 그 관심을 가져요. 과거에는 그냥 뭐 임대주택 그러면은 뭐 집만 공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좀 그 소셜 하우징이라고 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실내 공간을 이제 잘 이 정비한 주택을 이제 유니버셜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주택에 1인 가구 어르신들이 계시고 1인 가구 그 어르신들을 좀 서포트하는 사회복지사가 계셔서 그 커뮤니티 활동도 촉진하고 이제 이런 그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택도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적지만 그런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봤던 해심당은 이제 그 LH에서 공급했던 주택, 유니버셜 하우징은 사회주택 사업자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지금 보시는 이제 보린 주택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당 그 지역에 사시는 이제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그 서비스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사람이 요즘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전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이제 뭐 필요한 돌봄을 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시범적으로 이제 몇몇 곳에서 이제 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범하우스, 서로 돌봄 하우스의 이제 이 줄임말인데요. 일종의 이제 이 주거 유형을 돌봄 안심주택, 케어 안심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범하우스는 이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한 25가구, 1인 가구 25가구인데 노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 젊은 청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사회복지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인들의 삶,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또 그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해서 정말 이 노후의 이 돌봄의 문제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주거 유형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공동체 아파트, 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파트라는 건 사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이웃이 존재하기 어려운 이제 무척 개인주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도 준비 단계부터 공동체를 기획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아파트 공동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스테이 모델입니다.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를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이 제반 활동들을 전부 다 주민 스스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카페나 도서관, 뭐 이 공동 부엌, 그다음에 뭐 체육 시설, 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어린이집, 이런 정말 풍성한 이 많고 다양한 이제 공유 공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스테이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뭐 동아리 활동하는 동아리가 100개 이를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고령자 주택을 생각할 때 이런 공동체 아파트 모델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고가의 이제 실버타운 얘기를 했는데,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보통의 이제 좀 이 주거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공공 실버타운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령자 주택, 복지주택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도 LH에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에 지금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좀 경제적인 입주 조건들이 이제 그때 입주자 모집할 때 나오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주거 환경도 좋고 이 저층부에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복지 시설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노년에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또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무척 이 의미 있는 모델이고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즘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유행이 등장하고 있는 게 밥 주는 아파트죠. 그리고 요즘 뭐 재건축을 하거나 아파트를 신축을 할 때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가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 아파트 집만 져서는 뭐 사실 사업적으로 이제 분양이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주거 서비스의 필요성, 커뮤니티 활동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런 아파트 커뮤니티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아파트 커뮤니티가 공간만 고급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살고 있는 주민들 간의 어쨌든 좀 건강한 관계, 자연스러운 교류가 아파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내 집을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노후를 위한 집 짓기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노후를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주거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몇 가지 좀 사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노년에 대해서 잘 살기 위한 집은 무엇보다 나의 마지막까지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가 나이 들어서 노후에 나는 과연 어떤 공간이 나에게 맞는 곳인지 그랬을 때 내가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 주택, 더불어 사는 집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